자, 지금 최근 3대 여론조사, 전국 지표조사 MBS, 갤럽, 리얼미터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지금 여당의 집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 보수층의 과표집에 의한 일시적 착시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해 왔는데 이런 기현상이 이제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당 내부에 이제 기구를 설립해서 좀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삼선의 위성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여론조사 검증 제도 개선 특위입니다. 여론조사의 편파성 여부도 여기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또 이 중앙 선거 여론조사심의위는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특위가 이 업체 방문에 나서기로 했지만 취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업체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52%가 나왔다는 조사도 했는데 영남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놓고 전국 조사라고 오인하게 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힘 46.5, 민주당 39.0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영남권 거주자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걸 전국 조사라고 했다면 뭐 큰일은 큰일인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일단 뭐 수치 중에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그 ARS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 자기가 받는 사람이 직접 번호를 누르는 행식이니까 지난번 명태균 뭐 이런 데서 보이듯이 나이를 속인다든가 네. 성배를 속인다든가 지역을 그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네. 이제 그런 네. 측면에 이제 의심이 약간 있을 수 있는 통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1,000명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지역으로 좁히면 뭐 30명, 40명에서 약간 튀는 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호남의 34.8%가 정권 연장에 지지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특이하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그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답해야 여론조사에 되지 않고 답에 들어간지 알아서 이게 약간 이제 말을 속일 줄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아주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 뭔가에 절실한 사람들이 이 응답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 사태부터 해서는 진보층이 이건 심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윤 대통령이 뭐 구속되거나 이렇게 체포되고 구속되는 이런 시점으로 가면 더 절박한 사람들은 보수층이거든요.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니까 이제 가표집이라고 한 말에 있어서 어떤 조작성보다는 이 여론조사를 응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 이런 거에서 초점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악역이든 뭐 좀 더 선한 역이든 관계없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평가를 해 나가는데 과거에 이제 물었던 거는 국정의 어떤 그 잘했나 못했나를 물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답 이런 데서 이제 약간씩 오차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뭐 곱하기가 된다든가 더하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이 좀 생각보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보다 벗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은기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현상? 근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마치 이제 내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간다. 이러니까 지금 뭐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호들갑을 많이 떨거든요. 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요. 정당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것 자체가 미래 권력을 논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 권력을 논하면서 누가 더 향후에 유리하냐 지금 이 싸움하고 삿바 싸움 하거든요. 지금 내란이 조기 진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기 돼서 운운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나라가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을 진압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다음 대선에 내가 차지해서 권력 차지하겠다? 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도
차기 대선으로 지금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시선이 가고 있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에 파면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누군가는 지금 판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당 지지를 더 부각시키는 언론의 움직임까지 따라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도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전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이 진압이 되고 나면 차기 대선을 위한 이건 조사기 때문에 그 대선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저는 차후에 내란이 진압된 이후에는 국민들의 평가가 한 번 더 출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조사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의미 부여를 안 할 뿐입니다. 지영선 부장, 이 어쨌든 당내에서는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이런 여론조사. 이제 국민의힘은 또 내부에서 들어보면 이제 뭐 속으로는 많이 좋아하면서도 또 이제 불안해한다고 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민주당도 약간 좀 이중적인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사실 여론조사로 후보자들을 당에 공천을 주는 나라가 예. 전 세계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론조사 되게 과잉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작위적인 ARS를 기반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 통상적으로 하면 패널 데이터나 어쨌든 긴 시간을 놓고 사람들의 의식 흐름이나 정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뭐 1000샘플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긴장도가 높은 쪽에서 많이 응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치가 일종의 튀는 현상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들여다보는 것은 이게 결국 지금 뭐 양대 정당이 총선이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사실 용인하고 이것들을 활용하고 여기까지 온 지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사건도 우리도 공표 여론조사도 이렇게 조작된다는 것들을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과대대표되는 측면들이 계속 그 무방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황색 저널리즘적으로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도 사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도에 개선사항이 없는가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대선까지 가는 과정은 지금 아까 뭐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 사태를 빨리 정리하고 이게 무너져버린 육공화국의 가치를 어떻게 이 다음번에 여든 야든 다시 바로 세울 거냐 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고 국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담아낼 거냐 이런 논쟁으로 사실은 가게 되면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되게 이게 뭔가 경주마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금방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 소개해드리고 정국기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파 여론조사라니 이제 민주당 주장이죠. 자, 윤석열이 부정선거라고 웅행거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윤석열에 대한 동정심이 단기간에 지지율로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민주당 제발 똥볼 차지 맙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민주당 그 업체도 고발하겠다고 하더니 왜 안 하냐 이참에 다 죄다 고발해라 이런 의견. 그런데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취하다 보니까 지금 갈수록 극우화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민주당 정신 차리려면 국힘 지지율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민주당 욕하는 사람이 한 트럭이구만요. 나오나 말대로 오른쪽이 못했지만 왼쪽도 잘했니?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광주방송 시청자님들이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이렇게 측면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번에 그 내란 사태 때 또는 어제 폭도 그 사태 때 반응이 너무 점잖아요. 몸을 사린다는 거죠. 어제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양부남 의원이 경찰 탓을 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 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몸조심, 말 조심해라 하고 또 그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우습게 보이고 아니 윤석열이 잘못한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자신 있게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규백 그 위원장인가요? 윤석열이 어디 다른 데로 뭐 도망갔다더라.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아니었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민주당이 많이 지금 실점을 한 거죠. 이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고
여론조사는 이제 수십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를 삼아서 뭐 고발을 하겠다. 어제 그 중앙여론조사심의회 신청한 거 기각됐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또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여론조사 꽃들 보면 지난번 총선 때 많이 또 틀렸거든요. 예. 이런 걸 등등 생각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여론조사 시장도 나중에 잘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더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론조사가 우리가 보는 그 트렌드 보는 거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아주 좀 약간 각각 특수한 상황이다. 아웃라이어라고 현재. 하는데 예. 좀 특수한 상황이고 예. 그게 금방 조정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중심은 결국 탄핵 심판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이 과도한 열기가 그냥 꺼져버리느냐 아니면 다시 불타오르느냐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변수로 남아 있을 거로 보이는데 대선은 이 이후에 이것 가지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의기양양한다 그러면 뭐 큰 코 다칠 겁니다. 제가 하나만 저도 보강 설명하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쭉 한 번 다 더해 보면요. 사실상 5대5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어차피 5대5로 가는 흐름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도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오잖아요. 무당층, 중도층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은 양쪽에서 발을 띄고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처리 이걸 아마 가장 최우선으로 다음 권력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도 탄핵하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중도는 지금 이런 치고받는 상황 자체가 싫다. 관심도 없다. 윤통도 싫고 국힘 민주 다 싫어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사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